안녕하십니까, 김경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대통령다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일어난 간첩 사건과 관련해서 몇 말씀 여러분과 토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 한 16년 가까이 살았는데요. 미국에서는 흔히 하는 말로 대통령답다 하는 말이 상당히 유행합니다. be presidential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는 말하는 게 대통령답다. talks presidential. 그리고 생김이 좀 대통령답다. looks presidential. 그리고 무슨 움직이는 걸어가는 것이 좀 대통령답다. acts, moves presidential.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충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대통령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프랭클린 로즈벨트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갸름하고 상당히 지적이고 나중에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일어서서 걷고 그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의자에 앉아서 굉장히 진지하게 국민을 설득하고 하는 품격과 철학, 비전을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것을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요새 그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 여러 사람들, 거진 한 20명이 넘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중에서 대통령답게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유감입니다. 최근에 우선 여당 쪽으로 보자면, 여당의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 네거티브 캠페인 벌이는 걸 보면서 대통령답지 못하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모처럼 이재명 지사가 지금부터는 네거티브 안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했더니 이낙연 전 총리 쪽에서는, 전 후보 쪽에서는 지금까지 한 거 사과하라 이런 식으로 또 해서 몇 시간 후에 또 네거티브가 시작되는데, 캠페인의 그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나서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크게 벌어지는 그 간첩 사건 있죠. 간첩 사건 내용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간첩 사건에 관해서 무슨 여당 쪽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합니다만, 그래도 이재명이나 이낙연 이런 사람들은 뭔가 한마디 코멘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안 하고 딴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까? 좀 이상하죠? 그런데 여당은 그렇다 치고 야당을 보면 야당의 10명이 넘는 사람 중에 간신히 최재형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몇 마디 했어요. 간신히 좀 했는데 또 대부분이 대변인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중에는 한두 마디 본인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많이 미흡합니다. 근데 미흡하는 거 얘기하기 전에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선거를 잘 관리하겠다고 막 용투림을 하고 있는 그 젊은 청년 대표 이준석 대표야말로 지금 나서야 할 때예요. 그런데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정진석 의원이 청와대 앞에 가서 무슨 1인 데모를 하는데 그거 가지도 않고 완전히 간첩 사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당대표 한다는 것입니까? 우스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의힘이 그나마 국민을 위해서 힘을 많이 못 썼다고 자탄을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국민의힘 지도부뿐만 아니라 전 의원이 100명이 넘는 의원이 이 문제에서 강력하게 대쉬를 해야 합니다. 왜 이런 좋은, 속된 말로 이 좋은 호재를 놓치는 겁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이번 선거가 좀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아주 은밀하고 교묘하게요. 심지어 교활할 정도로 북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릴 겁니다.
근데 이 북풍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이 간첩 사건입니다. 왜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아마도 잘 요리하고 잘 발전시키면 이번 대선의 최대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권당이 벌이려는 북풍을 막는 최대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십몇 년 전에 황장엽 선생이 제3국을 거쳐서 드라마틱하게 정말 극적으로 한국으로 투항해 왔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김영삼 말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대통령 시대인데, 김대중 대통령 시대를 제가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황장엽을 충분하게 이용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황장엽을 묵살했어요. 황장엽을 너무 우대하면 북한의 눈치를 보일까 봐서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건 문제점입니다. 황장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북한의 실질적인 제2인자였어요. 제2인자였어요. 김일성 대학 총장도 하고 주체사상의 설계자고, 여러분 아시겠죠? 주체사상이라는 게 성경의 구도를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구세주, 재림하는 예수, 감람나무 이런 것을 그런 자리에 김일성만 살짝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가 성경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기독교도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잘 아시죠? 김일두 목사라고 유명한 목사였어요. 유명한 부흥사였는데 김일성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게 꼴깍 넘어갔어요. 김일성을 앞세워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내린 지도자라고 이런 어이없는 짓을 해가지고 그 인생이 아주 명성의 흙탕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모두 기안했던 황장엽이 여기 와서 북한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이용해서 평화의 사절로 쓰든지 아니면 북한을 해체시키는 과정에 쓰든지 그를 잘 선용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북한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황장엽 선생이 남한에 간첩이 5만 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5만 명이 한 사람씩만 설득을 해서 10만 명이 되는데 보통 한 10명 정도를 설득한다고 하면 우리 정광훈 목사의 셈법입니다. 50만 원 됐을 거라는 거죠. 50만이 되는 사람은 자기가 간첩에 지금 쇠뇌를 당하는지 어쩌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시 접근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면 대한민국에 적어도 간첩 사상에 관계되는 사람이 500만 원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척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라가 김여정이 젊은 여성 말 한마디에 그냥 소위 그 사람들이 얘기해 남조선 조정이 들썩거리고 5,500만 국민이 불안에 떠는 이런 웃기지도 않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역사의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코미디입니다. 정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에 특검하자, 국회에서 청문회하자, 청와대 앞에서 데모를 하자, 이거 돈 받으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왜 내가 나이가 어리다 날 무시하냐 하고 자기 자리 보전하는 데만 급급하고, 이런 것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많은 국민들이 저 국민의힘에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세력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3세력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국민혁명당밖에 없습니다. 과감하게 문재인 정권하고 대결해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힘은 국민혁명당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여러분 당원 몇 명인지 아시죠? 28만이었어요. 유료당원. 지난번에 좀 늘어가고 32만 됐다고 그럽니다. 우리 국민혁명당은 300만을 육박해서 넘어갑니다. 사람에 모이는 게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역사의 질곡에서 벗어나는데 앞장서 사람들이 국민혁명당이라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만큼 하고요. 정성상 감독이라고 아시죠? 탈북 인사 중에서 우리나라 탈북 인사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북한의 기구만이 올려버리는 박상학 동지, 그리고 이해란 박사, 젊은 여성 있죠? 혁명 여성, 그리고 정성상 감독, 이 3인조가 유명합니다. 정성상 감독이 그의 TV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여러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동남아라든지 아시아 국가의 북한의 225국에 있는 통전부 애들이 나가 있다가 반미 성향이라든지 좌파 성향의 인사들을 돈으로 포섭을 하고 색계작전으로 매수를 해서, 색계작전 여러분 아시죠? 미인계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색계라는 그 동명의 중국, 홍콩의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 이용을 해서 색계작전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매수를 해서 거의 보쌈을 하다시피 해서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한국으로 들여보내서 해외에 나가서 관광을 하거나 또 혹은 해외에서 초청을 해서 북계가 돈을 주고 키우는 게 바로 통일전선부의 산하의 225국의 정체다. 여러분 225국이 무엇인지 아셨죠? 그래서 그 225국이 주도한 그 대남 공작 때문에 6년 전 225국에 포섭된 목사도 많이 있었다. 목사 이름은 지금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모 목사와, 지금 제가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김모 목사와 다른 목사들은 북한의 공작금을 받고 친북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 다른 김모 목사는 2011년 4월 중국 대련에서 2012년 5월 베트남 호지민시에서 북한 소속 유모 공정호를 만나서 공작금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작금 2만 달러를 받고 포섭된 목사들은, 대한민국의 간첩 목사들은 북한과의 공작금을 받고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가기밀 자료들을 북한으로 암호식으로 만들어서 USB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당시 우리가 황정엽 선생이 여기 와서 노후를 쓸쓸하고 외롭게 보냈습니다. 물론 그를 위로한 가까운 비서는 한두 명 있었던 걸로 압니다만은, 미국을 가려는 것도 예의치 않았고, 여기서 항상 주변에 감시, 감독, 위협을 느끼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살았다가 우울하고 불행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황정엽 같은 해방 이후 전국에 남북한의 고뇌를 짊어지고 고뇌했던 후진국 지식인, 고뇌하는 북한 지식인, 자유를 찾아서 내려왔던, 목숨을 걸고 내려왔던 황정엽을 잘못 평가하고 대우했다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황정엽 선생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해 드렸던 북한을 방문했다가 북한의 그 미인계 작전에 노란한 목사 리스트, 황정엽 선생이 이명박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후에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전달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명단을 입수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그게 간단하게, 그래서 그냥 대통령 하나 뽑아가지고 무슨 어떤 후보가 무슨 이름난 무슨 탤런트하고 비밀 데이트를 했느냐 마느냐, 또 어떤 후보가 요새 이상하게 나오는 스캔들에 관계됐느냐, 그 돈 재정 스캔들, 그런데 끼었느냐 안 끼었느냐, 그런 것을 문제 삼을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들어서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는 그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민의힘 후보들 간첩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데 본인이 직접 과감하게 나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도 수집을 충분히 못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간첩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두 마디 얘기할 홍준표 의원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유승민 의원은 그래도 어디서 한마디 했다는 보도가 조금 나온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해지기를 바라고, 정부는 이번에 문제된 3명의 간첩, 구속된 3명, 한 사람은 지금 구속이 안 됐습니다만 3명의 간첩이 접촉했다는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의 이름, 그리고 민화협 있죠?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고위 관계자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명단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은 지금은 청와대 주인으로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끔 해서 간첩 용의자, 간첩 활동을 있는 사람을 특별 보호자 역으로 임명했는가 하는 그 경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가만히 보면 자기가 불리하면 얘기를 안 해버리더라고요. 엊그제 그걸 물으니까, 기자들 물으니까 청와대 무슨 홍보 담당자가 그것은 논평할 가치가 없다. 아까 해괴한 용어예요. 국민은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 밝혀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임기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문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솔직해지십시오.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토요일 8월 14일부터 토일, 월 3일 동안에 국민혁명당 정광훈 대표 주도로 우리가 광화문과 서울시청 남대문 근처에 정치적 산책을 할 작정입니다. 정치적 산책이라는 건 제가 만든 말인데, 옛날 윤부선 대통령이 데모를 하려고 하는데도 막 데모를 막 반대를 하니까 자기가 그냥 몇 사람만 끌고 그냥 일부러 그냥 튀어나왔어요. 경찰이 막았죠. 그 종로경찰서장이 막았겠죠. 아니, 대통령 아까 어디 가십니까? 나 지금 산책하러 나간다. 니 왜 내가 산책하고 산보러 나왔는데 니들 왜 막냐? 그래가지고 그걸 해치고 나가. 노구의 양반입니다. 그때 80, 90 가까이 된 노구의 대통령이었는데, 그래서 정치적 산책이라는 말이 좀 유명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1년 전에 2020 8.15 때 그 폭우 속에서 광화문을 꽉 채워줬던 그 힘 때문에 그 1년 동안에 문재인이가 하는 정신없는 짓거리를 보았죠. 당황해서 그런 겁니다. 이번 한 번 더 광화문을 많이 폐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인도를 통해서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남대문, 여러분 표 보고 계시죠? 남대문 시청 앞 덕수국 동아면세점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덕수궁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정치적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그림은 광화문 저 위까지 그리질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거기도 돌파하고 갈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만 참석해 주십시오. 그냥 인도만 채워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부터, 오전 10시부터 하긴 합니다만, 토요일 날 주말에 비가 오든 폭염이 쏟아지든 간에 우리는 6시부터 거기에 매 100m마다 물병을 두고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시켜드리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그 역사적 산책을 하는 현장에서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이것이 매우 상징적인 일이지만은
이 역사의 고비를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침묵의 행진이 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청와대 문재인은 오금이 저릴 것입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라 그 외의 여러 가지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마음속 깊이 느끼는 것이 있어야 할 겁니다. 이 나라는 적당하게 어디 가서 관직 좀 하다가 나중에 그만두고 나온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끌어갈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에는 너무도 엄청난 역사적, 세계사적 과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고 정확한 눈으로 누가 이 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가를 자세히 봐주십시오. 대통령은 잘못 뽑으면 몇 년 동안 이 고생이 이 무슨 고생입니까? 대통령이 족보도 잘 모르고 고향도 잘 모르고 맨날 남 얘기하듯이 엉뚱한 소리하고 중요한 데는 빠져버리고 이게 무슨 놈의 대통령이고 무슨 국군 최고사령관입니까? 이런 대통령 수천 수백만 명이 하죠. 이러면 안 됩니다. 국민혁명당에게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행진하면서 우리에게 입당원서 써주시고 우리 자유일보 구독 신청해 주시고 그것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알아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도 국민의 뜻을 배신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한미동맹과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넘치는 문화가 창달되는 자유스러운 인간의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1년 전에 오셨던 1150만의 우리 국민들 광화문에 한 발짝이라도 들여보았던 사람 다시 한 번만 해주시고 그리고 저도 예비역 공군 중입니다만 군대 갔다 왔던 사람 제발 한 번만 나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역사는 여러분의 뜻에 딱 알맞게 잘 마무리하고 요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토요일날 아침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그리고 시청 앞 광장에서 광화문 세종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내일이나 혹은 내일 모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이 자리에 정광훈 목사를 초청하겠습니다. 모레 재판이 있다고 해서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정광훈 목사를 모시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기탄 없는 이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